안녕하세요. 타다크래프트 시간입니다. 이번 강좌부터는 도구 상자의 기능들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타다크래프트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쓰임새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도형들만 가지고 복잡한 모양의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생긴 분들도 있을 텐데요. 툴, 즉 도구들을 통해 도형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신하는 과정을 A부터 Z까지 배워나가실 겁니다. 우선 박스 안에 배치되어 있는 도구들을 명칭부터 알아볼까요? 설명 중에 제가 편한 발음을 위해 도구를 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동 툴 이런 식으로요. 왼쪽 가로 파트부터 순서대로 Move 이동 툴, 줌 축소 확대 툴, Rotate 회전 툴, Extend 느리기 툴, Mirror 대칭 툴, Split 분할 툴이 있고요. 세로 파트에 보면 그룹 툴, 언그룹 툴, 카피, 복사 툴, 딜리트, 삭제 툴, 페인트, 색상 툴, 마지막으로 몰드, 성형 툴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가로 파트에서 축소 확대 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XYZ 좌표가 창안에 표시되는데 세로 파트 5개 툴은 선택해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4개의 아이콘으로 표시된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재미있는 기능들인데요. 마지막 성형 툴 사용법과 함께 후반부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작업하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이 도구 상자가 화면에서 방해가 될 때에는 우측 상단 끝에 조그만 축소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길 클릭하면 이렇게 도구 상자가 작아집니다.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고 축소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면 처음 크기대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동 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든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우선 단일 큐브로 블럭 한 개를 작업창 중심에 만들어 놓고 이동 툴로 좌우 상하로 움직여 보면 도구 상자 XY 좌표값이 변화하겠죠. 화면 전체가 보이게 축소하고 이번엔 XY별로 슬라이드 바를 좌우 끝까지 움직여 보면 왼쪽은 큐브 하나 크기를 뺀 마이너스 99까지, 오른쪽은 100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뭔가 감이 오시죠? 네, 환경 설정에서 전체 작업창 크기를 200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이번엔 키보드 방향키로 한 칸씩 움직일 때 축별로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그럼 Z축은 어떨까요? 화면 각도를 이동해 보고요. 슬라이드 바를 쭉 움직여 보면 200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오고요. 바닥면 기준으로 0이기 때문에 Z축은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회색 슬라이드 바 위에서 왼쪽 버튼으로 한 번씩 클릭하면
키보드 방향키와 동일하게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도구상자 표시창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다음으로 축소 확대 툴 설명입니다. 도구들을 설명할 때는 도형들이 있어야겠죠? 원기둥을 초기 설정 값으로 하나 만듭니다. 축소 확대 툴을 클릭하면 표시창에 5개의 비율 아이콘이 보입니다. 곱하기 2를 클릭해 볼까요? 축소나 확대 모두 정비례로 가능한데요. 다시 이동 툴로 와서 크기를 확인해 보면 42, 42, 42로 되어 있습니다. 큐브들이 다시 재배치되는 건 아니고요. 모양 그대로 큐브가 늘어나면서 확대됩니다. 방향은 X를 기준으로 오른쪽, Y를 기준으로 뒤쪽으로 축소 확대됩니다. 이 상태로 곱하기 3을 클릭하면 방금 42를 기준으로 3배가 되겠죠? 이동 툴에서 크기를 확인하면 126입니다. 이번엔 축소를 해볼까요? 곱하기 1은 아무 변화가 없고요. 2분의 1을 클릭하니까 63이 됐고요. 또 2분의 1을 반복하면 32가 됩니다. 여기서 3분의 1을 클릭하면 반올림해서 11이 되었군요. 삭제하고요. 이어서 작은 사이즈 원뿔로 테스트 해볼까요? 5, 5, 20이란 사이즈로 원뿔을 생성하고 확대 개념은 잘 이해됐으니까 2분의 1 축소를 해봅니다. 확인해 보니 형태가 찌그러지면서 337 크기로 체크되고요. 이대로 3분의 1로 축소하니까 이렇게 기본 큐브 형태만 남았습니다. 결국 축소 확대를 할 때는 도형의 크기와 가로, 세로 비례 형태를 미리 한번 머릿속으로 예상하고 실행해야 착오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이콘이 회전 툴이네요. 우선 타다의 모델링 기본 단위가 정육면체 큐브이기 때문에 회전의 각도는 모든 축을 중심으로 90도씩만 실행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한 도형을 두어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뿔 도형으로 55, 15, 30 크기로 납작한 피라미드 모양을 하나 만들고 문자 도형도 배웠죠? 문자 도형과 컬러를 정하고 Z축을 선택. 높이 설정은 피라미드 꼭대기니까 30 정도가 되겠죠? 서체와 크기를 정하고 텍스트란에 회전이라고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생성됐죠. Z축 위치는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위 각도에서 보면서 마우스 커서를 따라 XY 위치를 잡아주고 왼쪽 버튼 클릭하면 도형 위치가 픽스됩니다.
항상 화면 각도를 돌려서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피라미드 도형으로 먼저 회전 기능을 해볼 건데요. 잠시 글자는 저쪽으로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회전 도형 선택하고 도형 주변에 마우스 커서로 움직여 보면 X, Y, Z별로 세 군데의 회전 모양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이 아이콘이 돌아가는 방향이 회전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쪽은 X가 회전축, 그리고 여기 윗면이 Z 회전축이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 볼까요? X축을 중심으로 회전, 이번엔 Z축입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90도씩 회전되는 겁니다. 끝으로 Y축 회전을 두 번 클릭해서 피라미드 모양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만 회전인데 도구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자 도형을 원위치 시키고 도구창에서 회전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죠. 지금 회전이라는 글씨가 누워 있는데 맞는 방향으로 세우려면 어디가 중심축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 X축이 맞습니다. X축을 선택하고 시계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시계 반대 방향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뒤집어진 피라미드의 평평한 면 위에 회전이라는 글자가 서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느리기 도구입니다. 느리기 툴은 선택한 도형을 반복적으로 복제하면서 느려주는 기능인데요. 작업창 화면에서 직접 구현해 보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원뿔을 기본 설정값대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 느리기 툴을 선택하고 도형 쪽으로 마우스 가져가면 축별로 세 방향의 느리기 아이콘 모양이 나타납니다. X축 방향으로 잡아당기듯이 드래그 해볼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도형이 늘어나고 작동이 끝나면 늘어난 부분까지 한 그룹으로 선택됩니다. 취소하고 이번엔 각도를 좀 돌려서 Z축 방향으로 느리기 해볼까요? 위쪽으로 반복해서 늘어납니다. 이번엔 링 도형으로 35, 21, 55 크기의 고리 모양을 만들고요. 도구창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Y축 방향으로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 봅니다. 중간에서 멈추면 잘려진 형태가 되고요. Y값 21의 2배만큼 미세 조정해서 42에서 멈추면 그룹된 Y의 전체 길이는 3배인 63이 되겠죠. 이전에 배우셨던 문자 도형이 1큐브 두께로만 생성됐었는데 느리기로 두꺼운 문자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Y축을 선택하고 서체와 크기 정하고 늘리기라고 입력한 후 확인 버튼으로 빠져나옵니다. 화면을 돌려보면 현재 두께가 1큐브지요. 느리기 도구창에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이죠. 5칸 움직여보면 이렇게 두께 있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룹 도형을 느리게 하는 방법이었고요. 느리기 툴을 선택했을 때 하단에 컬러 차트가 팝업으로 나타나죠. 색상표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룹되지 않은 단일 큐브 도형으로 느리게 할 때 이 컬러 차트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그룹 도형은 해당이 안 되지만
단일 큐브 도형으로 생성된 큐브를 기존 색상 무시하고 색상 차트에서 선택한 컬러로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색상을 선택하면 최근 사용한 색이 아래 칸에 계속 표시됩니다. 드래그해서요, 이런 방법으로 컬러를 바꿔가며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단순하게 단일 큐브 도형으로 색상을 바꿔가며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서 변형한 도형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나비 모양인데요. 기존에 저장했던 TDA나 STL 또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저장한 모델링 파일을 가져왔을 때 빈 공간을 큐브로 채워줘야 하는 작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처럼 아래쪽 날개와 같은 색상으로 구멍을 채워야 할 때 정확하게 어떤 색을 사용했는지 모를 때가 있죠. 이때 느리기 툴을 선택하고 컬러 차트 아래쪽에 있는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을 활용합니다. 이 컬러 피커로 느리게 할 주변 큐브를 하나 클릭하면 최근 사용자 색상이 추가되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주변 색상으로 공간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구 상자의 느리기 툴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대칭 툴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